안녕하세요. 2020년 대한전기학회 학예학술대회 우수논문 포스터 세션에 수치적분 안정도를 고려한 VSC HVAC 시뮬레이션의 적정 타임스텝 연구 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 차세대 전력망 연구실 이정훈입니다. 제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 개요와 연구 동기를 설명드리고 사용하는 툴인 PSS2의 적분 구조를 분석한 내용을 설명해 드린 후 PSS2에서 모델링된 HVDC의 타임스텝 최적화 적용에 대해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PSS2라는 계통의 석툴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툴은 파워 시스템 시뮬레이터 폰 엔지니어의 약자로 전력 계통의 과도 상태를 해석하기 위한 툴입니다. 이 툴은 기본파의 시료치 기반 시뮬레이션 툴로서 상평형을 가정하고 모델의 미분 방정식을 이산 적분하는 형태로 동적 모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동적 모의하는 파형의 예시가 나타나 있고 그 아래 PSS2에서 주로 해석하는 시간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주기인 8.333ms에서 1ms 사이의 타임스텝을 가지고 계통을 모의하게 되는데 시료치 기반의 툴이다 보니 전자기 과도 해석인 EMT 해석에는 적용하기가 어렵고 HVDC의 대규모 계통 연계 시 영향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HVDC의 제어 계층 중에 마스터 제어기와 전류 제어기 동작 해석, 그리고 DC 선로 모델과 계통 주파수 제어 동작 등이 해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MT 수준의 동작인 스위칭 동작과 서브 모듈 밸런싱 등의 모의는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수치적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HVDC를 모델링하다 보니 안정도에는 문제가 없지만 타임스텝에 따라서 발생하는 현상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타임스텝을 감소시키니 진동이 완화 혹은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모델의 안정도 이외에 타임스텝의 발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선행연구로 경북대학교 김수배 교수님의 연구 중 모델의 고유치가 타임스텝과 영향이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접한 후 PSS2의 적분 방식과 모델의 고유치 간에 어떤 시뮬레이션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 근거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PSS2의 수치 적분 방식에 대해 살펴보게 되었고 관련 문서에서 PSS2는 동적 모의 수행 시 수치 적분과 대수 방정식을 매 타임스텝마다 반복하는데 이때 2차 수치 적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미분 방정식을 적분할 때 적분 차수가 높아질수록 계산량은 많아지지만 정확한 근사가 가능하고 차수가 낮을수록 계산량은 적어지지만 오차가 작아지는데 그 적절한 차수가 2차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정말로 PSS2가 2차의 적분 방식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2차 적분 방식에 대해 공부하던 중 2차 적분 방식은 크게 3가지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큰 틀에서는 현재 함수값에서의 미분값과 예측 함수값에서의 미분값을 가지고 보다 정확한 다음 스텝 함수값에 근사한다는 내용으로 같았지만 예측 함수값을 설정하는 방법과 그 미분값을 활용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중 눈여겨볼 만한 방식이 두 번째 방식인 중간값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현재 타임스텝과 예측 타임스텝의 중간 지점의 함수값을 계산하고 이 값에서의 미분값을 이용함으로써 다음 스텝의 함수값을 근사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PSS2에서 활용하는 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1차 지연기 모델에 스텝 입력을 넣은 후 응답 파형을 관찰하였습니다. 지연기의 시정수는 0.01이고 시뮬레이션 타임스텝은 1ms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두 파형을 한 그래프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함수값에 100을 곱하여 같은 그래프에 그려지게 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X축의 눈금이 1ms가 아니고 두 개의 1ms, 즉 0.5ms 단위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분값은 스텝으로 변화하는데 반 타임 스텝에 0.5ms마다 값이 변동하는 것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것으로 2차 중간값 방식에 적분이 사용되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었고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각 미분값과 함수값을 엑셀로 출력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위의 지연기 전달 함수는 이산적분으로 바꾸면 다음에 dState식과 같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때 입력에 대한 응답이 진행 중인 1.002초 상황에 대해 계산해 보았습니다. 기존의 2차 중간값 방법대로라면 1.0025초의 함수값을 알고 그 값에서의 미분값을 바탕으로 1.003초의 함수값을 계산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값을 확인할 수 없어 오일러 근사를 이용하여 1.002초의 미분값을 이용하여 1.0025초의 함수값을 계산하고 그 값의 미분값을 이용하여 1.003초의 함수값을 계산하였더니 PSS2에서 출력한 값과 유사한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PSS2는
2차 중간값 방식의 수치 적분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적분 차수를 확인하면 수치적분 책에 소개된 수치적분 안정도 개념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수치적분 안정도란 쉽게 말해 각 타임 스텝에서 곱해지는 개수가 1보다 커지게 되면 그 시뮬레이션이 발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미분 방정식에서의 꼴에서는 아래 부등식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타임 스텝은 항상 양수의 값을 가지고 모델의 고유치는 안정도를 고용하면 항상 음수일 것이므로 이 둘의 곱은 음수가 되게 되는데, 이 값이 -2보다 작게 되면 시뮬레이션이 발산하게 됩니다. 적분 차수에 따라 안정도의 방식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적분 차수에 따라 안정 영역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차의 적분을 수행할수록 보다 큰 타임 스텝에서 시뮬레이션이 수렴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PSSE의 HVDC 모델에서 발생했던 발산 케이스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먼저 DC 선로의 파라미터에서 캐패시터 성분이 가지는 매우 작은 고유치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집중 정수회로로 구성된 T타입의 DC 선로의 전달함수와 폴 계산을 통해 안정도 분석을 하면 RLC가 각각 10옴, 10mA, 그리고 100마이크로페럿에서 20분의 1ms보다 작을 때 안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차 오일러 방식 적분을 사용한 이유는 현재 PSSE에서 모델링을 수행할 때 PSSE가 제공하는 적분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개발의 편의성 때문에 1차 오일러 방식으로 적분을 사용하여 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분의 1ms인 50마이크로세크로 전체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할 경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모델 자체에서 서브 타임 스텝을 주어 글로벌 타임 스텝은 1ms, DC 선로 모듈은 20 서브 타임 스텝으로 돌려서 50마이크로세크로 시뮬레이션을 하면 안정도 문제를 회피하면서 전체 시뮬레이션의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컨버터의 전류 제어기 또한 빠른 동작 속도로 시뮬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전류 제어기보다 조금 빠른 약 700Hz의 대역폭을 가진 전류 제어기를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2.9ms 이하의 타임 스텝이면 안정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어기 동작 시 타임 스텝은 대역폭보다 최소 5배에서 10배 작게 설정해야 하므로 실제 적용한 타임 스텝은 5분의 1을 적용하면 0.57ms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1ms의 글로벌 타임 스텝을 사용할 경우 최소 2번 이상의 서브 타임 스텝을 사용할 경우 시뮬레이션이 안정해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 결과파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적분 안정도를 고려한 HVDC의 타임 스텝 산정에 대하여 연구한 내용을 발표드렸습니다. PSSE 시뮬레이션에서 모델 안정도와 관계없는 발산 현상을 확인한 후에 모델의 고유치와 타임 스텝 간의 관계를 분석한 다음 PSSE의 적분 방식을 확인한 후 HVDC의 구성 요소들에 적용하여 적정한 타임 스텝을 도출하고 PSSE 시뮬레이션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에 본 방법을 적용하여 MMC HVDC 모델의 적정한 타임 스텝을 산정하는 내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